메밀꽃 필 무렵 시작할게. 이 소설은 허생얼이라는 인물이 메밀꽃 필 무렵에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 있거든. 그 추억을 메밀꽃 핀 산길을 걸으면서 하는 사랑 이야기야. 메밀꽃이 어떻게 생긴 꽃이냐면 우리 네이버 들어가서 잠깐 볼게. 요게 메밀꽃이야. 메밀꽃이고 요게 이렇게 메밀꽃이 잔뜩 피어 있으면 요런 모양이야. 이렇게 크게 해볼게. 요런 모양인데 요게 굉장히 달밤에 보면 소금을 뿌린 듯 아주 하얗게 아름답거든. 그 밤에 허생원이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거야. 다시 본문 들어가 보면 이 산길을 걸으면서 이 사람들 세 사람은 허생원, 조선달, 동희는 장돌뱅이야. 장돌뱅이가 뭐냐면 이 장돌뱅이 옛날에는 장들이 5일마다 한 번씩 열렸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지역에서 장이 열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다음날 장이 열리니까 오늘 장을 마친 후에 밤길을 걸어서 다음 장으로 가는 거야.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허생은, 조선달, 동희 세 사람인데 허생은하고 조선달은 동업자야. 이 두 사람은 동업자고 동희는 여기 지금 어디 있냐면 봉평장에서 가는 거거든. 봉평장에서 우연히 만난 거야. 우연히 만나서 함께 밤길을 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허생원의 사랑 얘기를 하는데 허생원이 20년 전에 동희가 20살이거든. 허생원이 20년 전에 이 어디에서 봉평장에서 성서방래 처녀와 우연히 메밀꽃 핀 밤에 하룻밤 인연을 맺은 거야. 인연을 맺고 그 다음에 성서방래 처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성서방래 처녀를 항상 그리워하는데 동희 얘기를 들으니까 동희 엄마가 성서방래 처녀와 비슷한 거야. 그래서 동희 엄마가 성서방래 처녀가 아닌가? 그러면 동희는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이 되겠지, 그지? 허생은의 아들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동희 얘기 들으니까 동희 엄마가 성서방래 처녀일 것 같다는 단서가 몇 개 있었고 또 동희는요 왼손잡이고요 허생원도 왼손잡이인 거야. 사실은 왼손잡이가 유전은 아니야. 그래서 왼손잡이니까 제가 내 아들이야 이런 근거는 별로 없지만 문학 작품에서는 그게 충분히 근거가 돼요. 그래서 허생원이요 동희의 이야기를 듣고 동희 어머니가 성서방래 처녀일지도 모른다. 그날 하룻밤 인연을 맺었던 그 처녀가 성서방래 처녀가 동희 엄마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그렇다고 하여도 꼭 한번 첫일을 잊을 수 없었다. 이 첫일이 뭐냐면 성서방래 처녀하고 성씨겠지. 성서방래 처녀와 하룻밤 인연을 맺은 것. 하룻밤 인연을 맺은 일. 하루를 같이 잔 거지. 우연히. 잊을 수 없었다. 20년 전의 일인데 허생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허생은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인 거야.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개이한 인연. 봉평에서 있었던 일이야. 봉평은 지금도 메밀꽃 축제가 엄청 유명하고요. 봉평은 코스가 있어. 이렇게 여행하는 메밀밭 보고요. 그리고 뭐 메밀전 이런 거 먹고 이런 여행 코스가 있을 정도로 메밀밭이 유명한 곳이야.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보람을 느꼈다. 그 일을 생각하니까 성서방래 처녀와 그 하룻밤 일을 생각하니까 허생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보람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허생은 굉장히 낭만적인 낭만적 인물이야. 굉장히 낭만적 인물인 걸 알 수 있고요. 달밤이었으나 달밤이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 달밤은요, 달 뜨고 메밀꽃 피면 누가 생각날까? 허생은 성서방네 처녀가 생각나는 거야. 해상의 매개체. 해상의 매개체고, 매개체. 자, 그리고 이 달밤은 시간적 배경이고, 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시간적 배경이고, 그리고 굉장히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야. 낭만적 분위기 형성. 자,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허생은 오늘 밤도 또 그 얘기를, 또 이런, 자, 접속사, 또, 그러면 이 얘기가 한 번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자주 했다는 거고, 자주 자, 그 얘기 어떤 얘기? 첫일이지. 그 첫일, 누구와 있었던 일? 성서방네 천녀와 있었던 첫일을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선달은 동업자라 그랬지. 지금의 동업자 같이 친구가 된 일에 기에 못이 박히도록 아주 자주, 그죠? 아주 여러 번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은 시치미를 떼고 되풀이할 대로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조선날 어떤 사람이니? 참 엄청 착하다. 이 얘기 달밤만 되면 산길을 걸으면서 매번 이 얘기를 해도 잘 들어줘요. 그리고 허생은요, 시침이 뚝 떼고 마치 처음 얘기하듯이 또 해요. 그만큼 추억이 있고 그립다는 것이, 그리움에 빠짐, 그립다는 얘기고,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조선달편을 바라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미안해서 조선달을 바라본 거 아니야. 왜? 감동에 젖은 거야. 달빛에 감동하였어였다. 굉장히 어떤 사람이야? 낭만적인 것을 알 수 있어.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허붓이 흘리고 있었다. 자, 보름은 지나가지고 아주 둥근 달은 아닌데 그래도 달빛은 은은하게 쫙 미치고 있는 거야. 어디 가냐면 봉평에서 대화까지 가는 거야. 봉평장에서 대화까지. 지금 어디서? 봉평장에서 대화장으로 가는 밤길이야. 70리 밤길을 가야 돼. 이 밤에 있잖아. 장사를 하고 또 걸어가지고 70리 밤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 장돌뱅이라 그런다고. 장돌뱅이 삶의 고단함이 느껴지고요.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지금 길은 산허리에 걸려 있다. 지금 어디에? 산허리 좀 가는 거야. 이게 산이 있으면 이제 이 산길이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쯤 한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야.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자, 일단 표현법은 자, 달이 짐승 같다고 직유법 사용하고 있지. 직유법 사용하고 있고,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는 뭘까? 달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아주 고요하다는 거야. 달이 숨소리를 내니 안 내니? 안 내지, 그치? 근데 숨소리가 내는 듯이 들릴 정도로 아주 사방이 고요하다는 뜻이야. 고요한 달밤이라는 뜻이고, 자, 그리고 달의 숨소리. 달은 눈으로 보는 거지, 그치? 근데 숨소리가 들린대요. 달은 눈으로 보는 것, 시각의
자, 숨소리가 들린 듯 하다니까 시각의 청각화. 공감각이고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넘어가는 걸 공감각.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 감각의 전이는 옮겨가는 거. 다른 눈으로 보는데 숨소리가 들릴 듯하다. 시각의 청각하지.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엄청 이거는 시각이지. 자, 콩포기하고 옥수수 잎이 있는데 그게 더 푸르게 보인다는 거야. 자,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야. 푸르게 젖었대요. 달이 푸르스름한 게 젖었대요. 시각의 촉각화. 시각의 촉각화.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걸 공감각.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었어.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꽃이 피어 있는 게 이게 꽃이잖아.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안개꽃 같거든. 그래서 꽃이요 소금을 뿌린 듯하대요. 자, 시각적이지. 지구법을 사용했고 시각적 이미지지. 허붓한 달빛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붉은 대궁이 한기같이 애잔하고 줄기가 붉은 줄기가요. 대궁이 한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아름다운 메밀밭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거야. 세 사람이. 자, 길이 좁아요. 그런데 이 길이 산길이야. 길이 좁은 가닥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한 줄로 늘어서서 가는 거야.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는 꽁무니에 선 동리에게는 확실하게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모습. 이 그가 누굴까요? 허생원은요, 동희가 듣든 안 듣든 자기 이제 그 그리움에 젖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 성서박래 처녀와 하룻밤 얘기를 자기 기분에 젖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막 동희가 듣든 안 듣든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지금 좁은 산길을 가고 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좁은 산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앞에 이렇게 허생은이 쓰고요. 허생은이 쓰고 가운데 조선달이 있고요. 요 그림도 다 그려라. 그리고 끝에 동의가 있는 거야. 동의가 이렇게 쓰있어. 그런데 허생은이 이야기를 하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조선달은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들어요. 근데 동의는 맨 뒤에 있기 때문에 허생은의 이야기가 못 들어요. 잘 들리지 않는 거야. 못 들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허생은이 20년 전에 봉평에서 있었던 하룻밤 사랑 얘기를 합니다. 자, 옆에 달밤의 역할을 잠깐 보고 갈게. 자, 달밤은요, 누구를 떠올린다? 허생은이 성서박래 처녀와의 하룻밤 인연, 추억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가글을 회상하니까 현재와 가글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우리 허생은의 사랑 얘기 들어보자.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주막이야. 객주집 토방이랑 무더워서 옛날에 뭐 1인 1실 이런 게 아니야. 무더기에 이제 장돌뱅이들이 같이 자는 거야. 그래서 여름이라서 이제 그러니까 이 메밀꽃 필 때가 여름에서 가을로 초가을쯤 되는 거야. 근데 아직도 더워. 여러 사람이 함께 자니까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모욕하러 나갔지. 어디에서? 봉평에서.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 어디에도 하얀 꽃이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거 하룻밤 인연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낭만적 배경이고요. 자, 이게 이제 지금의
꽃핀 달밤이니까 그때도 메밀꽃이 핀 달밤이었어.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매개체야. 과거와 현재의 매개체가 되고요.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돌밭에 벗어도 좋은데 달이 너무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사건 전개 필연성이야. 이게 사건 전개시키는 게, 사건 전개의 필연성, 꼭 사건 전개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성스박내 천녀랑 만나는 거야. 달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냥 옷 벗고 그냥 겨울에 들어갔으면 좋은데 너무 밝으니까 여기서 옷 벗기 쑥스러워. 그래서 옆에 물방앗간이 있는 거야. 거기로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도 많지. 자, 거기서 난데없이 성서박내 천녀와 2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야. 성서박내 천녀와 딱 마주쳤단 말이야. 봉평수는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봉평에서 제일 아름다운 민녀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조선달, 이거 여러 번 들은 얘기지만 맞장구를 쳐준다. 팔자에 있었나 보지. 너 팔자에 있었나 보다야. 이러면서 맞장구를 쳐줘요. 그래, 허생은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춰주는 거야. 허생원의 이야기에 지금 장단을 맞춰주는 아주 착한 인물이야. 누가? 조선달이요.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누가요? 허생원이요. 허생원이 왜? 추억에 젖어가지고.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자, 연기가 구수하대요. 연기가 구수하다. 이거, 자, 연기는 시각으로 보는 거지. 시각의 후각화. 이것도 뭐야? 공감각이지. 공감각이고요. 밤 기운 속에 흘러쓰는 녹았다. 자, 달밤에 만났던 성서박내 천녀와의 추억을 지금 허생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이 트였다. 이제 장소가 이동된 거야. 공간 이동이 있어. 좁은 산길을 세 사람이 이렇게 외길로, 그렇지, 그지?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큰 길로 돌아서면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허생원, 그리고 조선달, 동이, 이렇게 나란히 옆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야. 동이가 앞으로 나서서 나귀들은 가로로 늘었다. 총각도, 이 총각이 동이, 허생은 자기 아들이야. 맨 뒷부분에서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동이야.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렸다. 충주집에서 그만 실수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서럽게 생각 말라는 거야. 천만에요. 충주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허생은이요. 충주집에 약간 살짝, 지금 현재 충주집에 살짝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동의가요. 충주집은 주모야, 주모. 얘는 주모거든. 주모인데, 얘가 이제 허생은이 약간 짝사랑하듯이, 짝사랑해, 이거. 주모. 이 충주집은 생각이 없는데, 짝사랑하듯이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주모가 이게 동이랑 노닥거리고 있는 거야. 동이랑 꽁냥꽁냥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허생원이 화가 나가지고 동이에 뺨을 때린 거야. 뺨을 때리니까 동이가 뺨 때리면 당신이 뭔데 내가 날 뺨을 때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동이가 착해요. 그냥 둘이 꽁냥꽁냥 그리고 있는데 허생원이야 너는 젊은 놈이 장사해서 열심히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여자랑 노닥거려 그러면서 뺨을 때리니까 동이가 화가 나서 그냥 나가버렸다가 나중에 동네 아이들이 허생원의 나기를 괴롭히는 걸 보고 허생원이 자기 뺨을 때렸지만 와서 허생원한테 생원님 동네 아이들이 성현님이 나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럼 동이 되게 착한 얘기지,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충주집에서 그만 실수를 해서 한 그 실수가 허생은이 동이를 뺨을 때린 일이야. 그래서 그 꼴이 되었으나 슬게 생각 말게 하면서 지금 허생은이 동이한테 사과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야. 저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그 되게 아니에요. 제가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제 격인가요? 내가 여자랑 사귈 형편인가요? 이 계집이란 누구야? 충주집이야. 충주집, 내가 충주집이랑 꽁냥꽁냥 그리고 있는 게
아유, 말도 안 되죠. 제가 정신없어서 정신이 잠깐 살짝 나갔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자나 깨나 어머니 생각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생각뿐이에요. 굉장히 효심이 깊은 인물이야. 얘는 동희는 착하고 효심이 깊은 인물이야. 허생은의 이야기로 실심이 한 끝이라 동희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비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었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동희는 자기가 아버지가 없대. 그러니까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처음부터 자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법이 세상에 하면서 생훈과 허생훈하고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 웃으니 아이고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딨어 하면서 웃는 거야. 동희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정색을 하고요. 당초부터 없어요. 나는 아버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럴 법이 세상에. 생훈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동희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렸으나 정말이에요. 자, 제천에서 다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자, 얘는 고향이 제천이야. 동희는 제천인데 다리 차지 않은 아이가 낳았다는 것은 우리 임신하면 10개월 정도 있어야 애를 놓거든. 그런데 동희 엄마는 시집을 갔는데 다리 한 7개월, 8개월 만에 애가 태어난 거야. 그러면 임신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시집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동희 엄마의 고향이 어딨냐면 봉평이거든. 그래서 요게 동희가 허생은의 아들일 가능성이야. 허생은의 아들일 가능성. 그러니까 동희 엄마는 임신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한테 결혼을 하고 애를 딱 낳는데 여기 한 7개월, 8개월 만에 태어난 애는 좀 애가 작거나 좀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애가 너무 9개월 타는 그대가 다리를 다 차고 태어난 애 마냥 통신통신한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임신하고 다른 남자 애 임신하고 나한테 시집 온 거지 하면서 쫓아낸 거야. 쫓아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허생은하고 조선달이 아이고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어딨어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나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그래서 나한테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고개 넘어 바로 겨울이었다. 그러면 이 지금 동희는요, 허생은이 봉평에서 성스방네 처녀와 하룻밤 있었던 일을 들었다 못 들었다. 아까 산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못 들은 거야, 그 얘기를. 자, 그럼 이제 개울가에 온 거야.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 걸리지 않아서, 널다리 이제 널판지로 만든 다리인데 장마 때문에 이 다리가 없어진 거야. 물에 쓸려 내려간 거야. 그래서 세 사람은 이제 그 다리가 없는 개울을 건너야 되는 거야. 걸리지 않은 채로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헛바지를 벗어 띠로 등에 얽매고 이제 바지는 벗고요. 밤 벌거숭이에 우스꽝스러운 꼴로 밑에 바지는 벗고 허리쯤이나 물이 찼나봐. 그러니까 바지를 벗고 건너는 거야.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산길을 걸어왔잖아. 그지? 산길을 걸어와가지고 금방 땀에 젖었지만은 근데 밤물은 뼈를 찔렀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땀을 흘렸지만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물이 뼈를 찔렀대. 엄청 차갑다는 거야. 매우 차갑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어디로 이동했니? 이제 산길에서 큰 길 나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개울로 공간 이동이 있고요. 이렇게 공간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 개울은요. 동희와 허생은이 자, 동희가 허생은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공간이야. 자, 볼게.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 없어요 하니까 누가 길렀네. 그래서 어머니 집에서 쫓겨났다 그랬잖아. 그치? 의부. 새로 이제 다른 남자를 한 명 얻어가지고 술 장사를 시작했는데, 술 장사를 시작했대요. 근데 이 의부가 술이 고줄했어. 술이 엄청 술주정뱅이야. 그래서 어부라고 완전히 망난이었대. 망난이었고, 철 들어서 맞기 시작한 것이, 철 들면서 이제 엄청 맞고 살한 거야. 하룬들 편한 날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말리다가 차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고 하니 짓골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18살 때 집을 뛰쳐나와서 이 짓이죠. 이 짓이 뭐야? 장돌뱅이 짓인 거야. 엄마는 그래서 시집간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남자를 하나 얻어서 술 장사를 했는데 이 남자가 개망난인 거야. 그래서 맞고 살았대요. 동리 어머니의 순탄하지 않은 어머니의 삶이 어머니의 삶이 드러나 있고요. 어머니는 말리다가 지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곤 하니 집안꼴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동희가 장돌뱅이 삶을 시작한 배경이야. 동희가 장돌뱅이 삶을 시작한 배경. 총각 나이로는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네 나이로는 좀 철들이 든 것 같고 애가 좀 진득한 것 같으니만 아이고 그런 딱한 사연이 있었네. 그러면서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물살이 어지간히 센데다 발에 차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 훌칠 듯 하였다. 물도 꽤 깊고요. 미끌미끌해가지고 넘어질 것 같은 거야.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그이 건넜으나, 자, 그러면 개울에서 조선달은 먼저 걷는 거야. 그러면 조선달은요, 동희 얘기를 듣지 못하는 거야. 듣지 못함. 동희는 허생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제천에서 시집 갔다 그래요. 시집 가서 쫓겨났다니까 원래 제천이었냐. 그러니까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근만은 들었어요. 어머니 친정이 봉평이래. 그러면 이게 승수박내 처녀와 같은 고향이잖아. 처녀와 같은 고향이야. 와, 그러면 동희가 허생원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아까 제가 개울에서 허생원의 아들일 가능성을 더 높인다 그랬잖아. 그지?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야. 봉평 그래 그 아비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하고 중얼거리며 허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은 경망하게 너 발을 빗디뎠다. 자, 이거 왜 발을 빗디뎌가지고 그렇겠지 이러면서 말도 들어보고 왠지 얘가 내 아들 같은 거야. 충격 놀라움에 그래서 그렇겠지 이러면서 앞으로 꼬꾸라지기를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허우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희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는 벌써 폭이나 헐리었다. 옷째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 참혹한 꼴이었다. 동희는 물속에서 어른을 헷깝게, 어른이 누구야? 허생원이지. 허생은 좀 말랐나 봐. 헷깝게 가볍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 하여도 여인 몸이라 장정은 누구야? 얘는 동희지.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그래서 이제 나귀하고 지님은 조선달이 다 데리고 건넜고 허생은하고 동희가 건너는데 허생은이 동희 얘기 듣고 제 엄마가
내가 그날 그렇게 그리워하는 성수방네 천녀일 것 같아. 하고 놀래가지고 발을 헛디디면서 넘어지니까 물에 빠지니까 동이가 업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업히기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업히기까지 해서 낮에 뺨도 때렸는데 그지? 근데 지금 업히기까지 하네. 해서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거 없어요. 그래 못 치는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자, 못 치는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왠지 자기를 찾아줬으면 하는 거야. 자신을 찾기를 바라는 거야. 아예 지금 허생은 이 동의가 자기 자식이라고 아예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막 완전히 믿어버리고 있어 지금.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한번 만나고 싶대요. 자 그러면 허생은이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야. 여건이 됨.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서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 됐다. 가을에 온다니까. 가을이 됐다. 자기도 이제 가을에 봉평에 이제 살고 싶은 거야. 동이의 탐탁한 덩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왜 이럴까요? 아들일 것 같으니까 혈육의 정을 느낀 거야. 혈육의 정을 느낌.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엎였으면도 하였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요 이호생원. 조선달은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낙이 생각하다. 진종이 실수했다는 거야. 낮에 동이 때렸지. 지금 물에 빠졌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조선달이 놀리는 거야. 웃음이 터졌다. 낙이 생각하다. 낙이하고 허생은 동일시 되는 거야. 낙이도 나이가 많거든.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적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릉지 피마에게 말일세. 자, 나기하고 피마 사이에 새끼가 난 거야. 새끼가 태어난 것처럼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자, 나기는 허생원이야. 허생원과 성서방래 천녀 사이에 누가 태어났다? 동이가 태어난 거야.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기와 허생원이 동일시 되는 거야. 동일시. 길을 쫑긋 세우고 딸랑딸랑 읍내를 뛰는 것이 나기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치울 때 따낸 대단한 나기 새끼일세. 허생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들들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 또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왜? 동의가 있어가지고요. 아들일지도 모르는 동의가 있었어. 그래서 가벼운 거야.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갈세. 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후후 쉬쉬어 나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 제천이다. 자, 내일 대화장을 보고 제천 누가 있어? 동이 어머니 있어. 지금 대화장 가는 길이다, 그지? 봉평에서 대화장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제천 가겠대요. 왜요? 동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요. 동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고, 자, 왜? 자신의 예감.
자신의 예감이 뭔데 동희 어머니가 성서방내 처녀일 것이라는 예감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은도 제천으로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희.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희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독신이 같이 눈이 어둡던 이제 노안이 왔나봐. 눈이 좀 침침한 허생원도요. 동희가 왼손잡이라는 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건 아들일 가능성을 또 높이는 거야. 유전은 아니지만 뭐라 그랬어? 문학작품에서는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인연으로 둘이 맺어주는 매개체로 쓰인다. 걸음도 헷갈고 가볍고 방울 소리가 밤 별판에 한층 층층하게 울렸다. 자, 허생은의 기대감을 청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청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었다. 달이 기울었다는 것은 시간이 그만큼 경과했다는 거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경과 흘렀다는 거고, 그리고 영혼을 남기는 결말이야. 자, 여기서 끝이에요. 이야기가 완전 끝나는 거야. 그러면 허생원이 동희 엄마 찾아갔는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건 니네들 상상이야. 옆에 기퉁이 잠깐 볼게요. 공간 이동은요, 좁은 산길에서 큰 길에서 게을러 이동하지. 얘는 외줄로 서서 가요. 이렇게 서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허생은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 그리고 허생은이 봉평에서 성서방내 처녀와 하룻밤 미리 있었다는 걸 동희는 못 들어고요. 그래서 자신과 허생은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하고, 큰 길에서는 세 사람이 나란히 옆으로 걷지.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래서 동희가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허생은과 조선달 다 듣고요. 개울에서는요, 누구만, 조선달은 먼저 가고 허생은과 동희만 뒤로 처지지, 그지? 그래서 허생은이 자신과 동희의 관계를 눈치채게 되는, 동희가 우리 아들일 가능성이 있겠다 눈치채게 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자. 자, 동희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가지고 허생은은요, 어떻게 해요? 개울에 미끄러져 빠지지, 그지? 개울에 빠지는 허생은의 모습이 나와있고, 그리고 왼손잡이는요, 동희도 왼손잡이고 허생은도 왼손잡이야. 허생은이 동희가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자, 여기는 자, 뭐가 들어갈까? 왼손잡이가 들어가지. 왼손잡이인 동희를 보고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하는 허생은의 모습이야. 우리 뒤에 내용 정리해 볼게. 자, 얼굴이 얽었다는 것은 얼굴이 뽀끔뽀끔뽀끔해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왼손잡이,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외모가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는 장돌뱅이 허생원과 그의 오랜 친구 조선달은 더운 여름 봉평장을 일찍 졌고, 봉평장을 젓고 대하장으로 갑니다. 대하장 가는 그 방길, 그때 딱 이야기야. 20년 전에 봉평장 술집에서 자신이 마음에 두었던 충주대가, 20년 전에 알고, 이건 현재다. 현재 충주집하고 동희가 꽁냥꽁냥하고 있지, 그치? 보고 질투심이 느껴가지고 뺨을 때려요. 하지만 동희가 허생은의 나귀가 위험에 빠진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 두 사람은 화해하고 같이 대화장으로 가게 되는데, 허생은, 조선달, 동희 세 명은 대화장을 함께 가면서 길을 떠나는데, 달밤에 뭐가 아름답게 피어있다. 메밀꽃이 핀 산길을 걸으며 허생은은 젊은 시절에 봉평에서 만난 성서방내 처녀와 추억을 이야기하고요. 개울을 건너면서 허생은은 동희에게서 동희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데, 허생은은 동희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을 헛디뎌요. 동희의 등에 엎여 개울을 걷는 허생은은 동희에게 따뜻한 혈육의 정을 느끼고 제천까지 동행하자고 제안하고요. 그리고 동희가 자신과 같이 왼손잡이인 것을 알고 아들일 거라고 더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